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임명식을 통해 국민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여야 대치 국면이 더 격화하는 모습입니다.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. 권 의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. 권칠승입니다. 의원님 최근에 독일 다녀오셨죠? 네. 그 대표 특사 자격으로 가셨는데 그곳 반응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그곳의 반응은 어땠습니까?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가 예. 그 불법 비상계엄을 선언했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분위기. 첫째, 뭐 아주 어이없어하고 그게 사실이냐,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첫째.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의아했고, 두 번째는 그것을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해서 다시 질서를 회복한 것. 예.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. 예. 그건 뭐 제가 이제 독일 가기 전에 국회의장 특사로 영국도 갔었거든요. 그 영국의 하원 의장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 같으면 그 야밤에 모여가지고 비상계엄 철회를 못 시켰을 것이다.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대한민국 국회 대단했다. 그래서 이제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다 같이 한 거다.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, 또 이 헌법재판소 제도가 원래 독일 겁니다. 그렇습니까? 예, 독일에 가지고 있는 제도인데 이 헌법재판소 제도를 통해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회복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우리가 또 설명을 또 해줬죠. 그래서 그 독일에서 원용한 헌법재판소 제도를 한국에서 제대로 꽃을 피웠다. 이런 게 아주 좋은 우호적인 분위기였습니다. 인사치레가 아니고 진짜 놀라는 모양입니다. 완전히 놀랐죠. 그는 뭐 제가 국회의장 특사로 뭐 영국, 벨기에 그리고 이제 스위스 유럽 주요 국가 다 가셨네요. 거기도 갔었는데 거기에서 만났던 의회 지도자들이 전부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. 이게 가능하냐? 그렇죠. 이것도 가능하냐? 이것도 가능하냐? 그렇습니다. 이렇게 되는 거네요. 지금 이제 특히 이제 회복된 거에 대해서는 독일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놀라고 뭐 우리가 자랑스럽게 해야 되는 K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예.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72일 만에 취임식 성격의 국민 임명식을 가졌어요. 그러면서 이제 국민을 강조했는데 국민 임명식이라는 행사 자체가 생소하잖아요, 사실은. 그렇죠. 뭐 원리로 보면은 다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 동안에는 취임식이었죠. 취임식인데 이제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그 공직자들을 임명한다. 이게 이제 우리나라 법 체계의 취지상 맞죠.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본 거죠.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대통령이 임명을 받고 국민들의 성실한 충복으로서 그 공무를 단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됐다고 보세요, 국민들한테? 이게 일종의 정치적 행사이기 때문에 각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은 천차만별이었을 것이다. 그게 현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냉혹한 평가시네요. 자, 그런데 이 자리에 국민의힘은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. 그리고 이제 이 대통령의 국민을 강조한 메시지에 대해서도 사실 비난했고, 이 반쪽짜리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? 그 반쪽짜리라는 데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. 국민의힘 스스로가 이제 국민과 고립되는 방식의 결정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 특히 최근에 국민의힘이 그 정치 성향이 굉장히 극우 편향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 그 당내 이니셔티브를 그런 성향의 분들이 또 세력들이 장악해 가는 지금 과정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비타협적 야당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 그 결과로 지금 현재 민주당 정권의 대통령 사실상의 취임식에 참여한다는 것에서 아마 반대 결정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불참 이유로 들었던 게 이제 조국 전 대표,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 이런 부분을 문제 제기를 했고 이 부분은 사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떨어진 것과도 연동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. 사람들은.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? 저는 뭐 일부는 인정하지만 대부분은 인정 안 합니다. 왜 그러냐면 저는 뭐 심학봉, 홍문종, 정찬민 이런 사람들을
사면 복권 시켜가지고 포함이 됐죠. 뭐 그게 지지율에 영향을 줬다면 줬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얼마 전에 모 일간지도 보면은 뭐 결국 조국과 윤미향은 포함됐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 기사를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잡았던데 네. 제목으로 잡았던데 제 생각에는 정찬민, 심학봉, 홍문종 이 사람들마저 포함됐다. 이게 먼저 헤드에 나오는 게 맞죠. 그래서 이 죄질이나 내용으로 봐서는 너무 정치 편향적인 분석이다.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. 사면에 대해서 아니 이제 뭐 지적하신 부분은 이해하겠어요. 그 세 분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요청을 했던 사람이죠. 로 되어 있으니까. 그런데 전 그냥 일반적인 시각에서 중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조국 전 대표나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는 않습니까? 아니 그러니까요. 그렇게 그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려면 그 이야기만 하는 것 자체는 그리고 거기에 비중을 많이 두는 거 그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적이라는 지적을 제가 하는 것이죠. 알겠습니다.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얘기를 좀 해볼게요. 송은숙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하고 뭐 최근 몇 번의 자리에서 뭐 이제 악수 아예 눈을 안 마주치시더군요. 또 뭐 사람과 해야 하는 게 악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.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협치와 통합을 강조했는데 이게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일단 뭐 저는 모양새는 안 좋다고 봅니다. 뭐 원인이 어디에 있고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그래도 뭔가 국정에 관해서 서로 타협하고 논의하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? 기본적인 책무인데 이제 악수조차 안 한다. 이건 모양상 안 좋은 거. 또 국민들이 비판의 여지가 있다는 거 뭐 그거는 뭐 저도 당연히 동의하고 앞으로 시간이 좀 지나고 상황이 좀 바뀌면 먼저 악수도 하고 또 국정 문제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뭐 그런 시간이 머지않아 올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상대에 대한 인정 이제 이게 기본이지 않습니까? 근데 윤석열 정부 때 이 불법 비상계엄으로 사실은 그 반대하는 정치인들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려고 했다는 게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은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런 분들이 오히려 지금 여론조사하면 더 나오잖아요. 오히려 그 발언 수가 더 높아지고 있고 이렇게 가서는 여야 관계를 개선하는 게 쉽지 않겠다.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. 그래서 여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그런 과거 이전 정부의 그 큰 과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또 반성도 하고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여야 관계도 해소될 것이다. 그게 단추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국민의힘이 뭔가 좀 결단을 해야 된다.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 의미는 알겠고요. 정청래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공 드라이브가 너무 세다. 당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? 뭐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. 근데 이제 본인의 정치적 뭐 결단, 뭐 전략, 방향 뭐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겠죠. 그렇지만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를 마치고 나면 뭔가 좀 이렇게 방향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그렇게 되면 변화의 소지가 생길 텐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윤석열 정부의 그 엄청난 과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국민 반성, 뭐 재발 방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상당히 장기간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. 악수하는 모습을 보기인데 확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. 그렇죠. 예. 자, 지금 그런 맥락에서 당장 오늘 21일 본회의 잡혀 있고 쟁점 법안에 대해서 이제 국회 통과가 있습니다. 민주당은 노란봉투법, 그다음에 더 센 상법 개정안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고 필리버스터로 막는다고 국힘은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어차피 24시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여당이시니까 원론적으로 이 법안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? 이런 여야의 대치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? 이 두 법안도 사실 엄청나게 오해를 받고 있는 법이거든요.
그 우선 상법 개정안을 보면은 뭐 상법 개정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내용 이건 사실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된 내용들입니다. 그리고 이제 자본 권력들을 그 지배 구조에 대한 문제잖아요. 이 지배 구조를 좀 더 주주들에 의해서 견제받을 수 있도록 하자. 그리고 또 스튜어디스 코드 같은 것도 강화해서 사실상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는 대주주들이 전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거는 글로벌 스탠다드죠. 진짜 글로벌 스탠다드고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는 측면도 강하고 또 그걸 통해서 저는 뭐 주주 자본주의에 대해서 완전히 찬성하는 바는 아닙니다. 그렇지만 주주 자본주의조차도 못하는 저는 뭐 그걸 더 뛰어넘는 그 방식까지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주주 자본주의조차도 제대로 그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는 안 된다. 그리고 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배임 행위 같은 것, 배임 행위에 대해서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약화시키든가 아니면 없앨 수도 있다. 이런 정도의 전향적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화로운 내용들을 갖추고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이제 내용을 보면 세 개인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. 하나는 연대 책임에 예외 규정을 두는 것. 예.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죠. 예.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. 연대 책임에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은 뭐 내용이 명확하기 때문에 크게 논란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두 번째 말씀드린 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이제 특수고용 형태에 있는 사람들 예. 또 뭐 구체적인 예를 들면 큰 회사인데 대기업 회사인데 그 안에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 예. 이분들의 실질적인 고용의 형태를 사실상 지배하고 규정하는 게 이제 원청회사잖아요. 그렇다면 그 원청회사와 적절한 수준의 단체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협상권을 보장해 주자 이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그동안 이제 가불관계 혹은 어떤 원청에서 하청 또 2차, 3차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그 구조 속에서 있던 노동자들의 권리 이런 게 전혀 보장받지 못했던 부분들을 신장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우리나라의 좀 더 평화적인 노사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. 다만 이 제도가 바뀌면 그 제도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예. 늘 그렇죠. 최소한 또 예. 불편한 사람들이 생깁니다. 예. 그분들의 이야기는 물론 충분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요즘 사용자들이 사용자가 대항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방어권도 주어야 된다.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같이 감안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. 그렇지만 지금 현재와 같은 그 방식의 그 노사관계가 유지가 된다면 좀 뭐 깨놓고 말씀드리면은 재벌 기업에 속해 있지 않는 우리나라 대자본의 우산 속에 있지 않은 노동층들은 계속 어려운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. 자기가 노력했던 것, 자기가 일한 거에 비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이고 그게 결국에 산업 현장의 노사 평화를 깨게 될 것입니다. 그렇게 된다면 국가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후퇴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게 다 사용자들에게도 손해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.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셨었죠. 네. 그래서 사실은 말씀이 깊이가 더 있게 느껴지는데요. 근데 이제 이 질문을 하나 더 추가로 드릴게요.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잖아요. 네. 그리고 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미국 기업 쪽에서도 사실은 좀 힘들어하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그냥 통과가 되는 쪽으로 가닥은 그러니까 간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? 뭐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. 그래요. 그리고 뭐 기업들은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불편해하죠. 네. 근데 미국의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의권이나 권한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기업들의 의견만 들어서 네.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는 조금 형평성이 안 맞겠죠. 그렇게 생각합니다.
알겠습니다. 자, 의원님은 저희가 오늘 모신 이유기도 한데 이제 민주당 내에 많지 않은 TK, 뭐 많지 않은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TK 출신이십니다. 네.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대구 경북에 뭐 대선 기간에도 그랬고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도 대구 경북에 변화의 기류가 있다는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. 뭐 어떻게 느끼십니까? 그냥 제가 선거운동 가서 좀 느끼긴 했죠. 네. 예전보다는 그 거부감이 예. 많이 좀 줄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민주당에 TK가 많지 않다는 말에 대해서는 제가 반박을 좀 해야 돼요. 아니, 반박하시죠. 예. 예. TK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예. 선출직 의원들이 없는 거죠. 없는 거죠. 예. 예. 정확하게 이제 그렇게 예, 이야기 예, 들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이제 1년 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예. 1년 전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, 예. 안동이죠. 예. 예, 박찬대 원내대표, 그것도 거기도 안동이죠. 안동이죠. 예. 그다음에 또 뭐 김병주 예. 최고위원 그렇게 다 TK고요. 그다음에 이현주, 예. 전현희, 예. 김민석 PK들이 이분들은 또 PK잖아요. 예.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명직 최고위원을 예. 호남 출신을 그 지역 배려를 했습니다. 오히려. 오히려 예.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예. 선출되고 예. 이제 대표 몫으로 한 사람 지명하는 그 최고위원도 예. 전남 출신 서삼석 의원을 그 지명을 했어요. 그게 오히려 역으로 민주당에서 지역 안배한 겁니까? 호남 지역을 안배한 거죠. 예. 호남 출신의 저 최고위원을 안배한 거죠. 그래서 TK 지역 출신들이 민주당에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. 그래서 앞으로 쓰실 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TK 출신을 TK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민주당 의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TK 출신 민주당 의원님들은 민주당 내에서 활동하시는데 TK라는 것이 좀 부담스럽습니까? 뭐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. 전혀 그런 거 없습니까? 자, 그래서 질문은 그겁니다. 변화의 바람을 좀 느끼십니까? TK에서 지금 이제 새 정부 출범하고 이제 새 정부 출범하고 났어요. 예. 잘 못 느끼겠습니다. 큰 변화가 없나요? 어떻게 보세요? 뭐 조짐까지는 잘 모르겠고요. 예. 뭐 정권을 잡고 있는 여당이 좀 더 노력해야 되겠죠. 좀 더 노력하고 뭐 최대한 노력하고 또 문제를 지적할 것을 뭐 표 때문에 좀 설렁설렁하거나 대충 할 게 아니라 좀 있는 대로 제대로 지적하고 토론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 후속 질문인데 사실 이제 당장 남은 선거는 내년 지방선거입니다. 1년 안 남았습니다. 그 이제 민주당의 이런 비판들을 가끔 해요. 저희들도 선거를 오래 치러봤습니다만 선거 때 다가가서 뭐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좀 미리 준비를 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물론 대구 경북이 뭐 이른바 보수의 텃밭이로 불리는 곳이긴 합니다만 어떤 노력들을 좀 사실 이전 정부에도 하긴 했었어요. 민주당 정부에서도. 근데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. 뭐 기본적으로 뭐 우리 탓을 먼저 합니다. 우리가 좀 더 잘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노력에 비해서 그래도 또 성과는 좀 적었다. 냉정하게 그렇게 좀 보고 지금 최근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뭐 극우 성향을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? 뭐 예를 들어서 뭐 탄핵 문제, 비상계엄 이런 거를 옹호하는 발언을 지금 대놓고 하는 상황이 됐어요. 저는 그 부분이 그 동력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? 저는 그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근데 그 동력이 어디서 나올까? 저는 기본적으로 대구 경북이 아닐까? 지역적으로 본다면 대구 경북 쪽에서 워낙 뭐 지지를 일방적으로 해주니까 그게 큰 동력이죠. 정치하는 데 있어서는. 그렇게 되면은 아무 말이나 하게 됩니다. 또 그걸 통해서 선동을 하게 되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지역에서 유통이 되고 어떤 그 사실이 아닌 이야기 때문에 생긴 편견들이 투표 행위로 이어지고
그게 이제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좀 있고 최근에 국민의힘의 우경화 경향이 그 극우 경향이 혹시라도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.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.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어떤 노력을 선거를 앞두고 DK에 대해서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보세요? 저는 그런 이는 큰 정치적 어떤 그런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? 편견, 네. 어떤 반대 논리가 유통되지 않는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성의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 여당의 집행력, 예산 집행력을 가지고 우리가 지역에 뭐를 해줄 테니 우리를 찍어주십시오. 뭐 통상 그런 방식이었죠. 저는 뭐 그건 안 통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유권자들을 약간 우롱하는 예, 거라고 그런 면도 생각합니다.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예, 길게 봐서 예.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. 그리고 이거는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. 이런 내용들을 서로 좀 심도 있게 통의하고 반대 의견들이 예. 그래도 좀 거침없이 유통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위해서 좀 노력하는 좀 큰 틀의 정치 토론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. 저희가 이제 저도 대구 경북에 기자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이제 인물 부재 얘기를 많이 합니다. 사실은 민주당의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인물을 키우지 않았다, 뭐 인물이 없다, 뭐 아니 지금 애쓰는 분들이 많이 인물이 계신데 그런 얘기를 통상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?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? 예를 들어서 지금 대구 경북에서 여러 차례 출마를 하거나 이렇게 하셨던 분들을 만약에 대구에서 뭐 당선을 시켜주고 했더라면 아마 큰 인물이 됐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지금도 꽤 있을 겁니다 아마. 네. 예, 생겼을 겁니다. 그런데 그런 과정 자체가 없었죠. 예를 들면 포항에 이제 허대만 위원장 예, 같은 예. 경우 이제 그런 분 같은 경우도 뭐 선출직을 포항시의원 한번 했었죠. 예. 근데 뭐 국회의원 선거 나오면 안 되고 포항시장 안 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정치의 뜻을 품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포기를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악순환의 굴레에 자꾸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까지 겪어왔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을 열고 표를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그게 그런 말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. 예. 예,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이야기들이 과연 맞는지 아니면은 뭔가 중간에 논리적 구조가 잘못된 게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그런 장이 열리지 않으면 저는 뭐 하루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서 1번 찍다가 2번 찍고 2번 찍다가 1번 찍고 그렇게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어쨌든 긴 시간을 갖고 장을 여신다는 의미는 되게 큰 것 같아요. 어떤 형태든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는 것이 좋으니까요. 네, 뭐 좀 답답하겠지만 예.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결론을 내겠습니까? 예. 네, 그래서 뭐 그런 방법들이 있다면 뭐 그걸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도 예. 그런 과정이나 노력의 뭐 일환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끝으로 이제 고향이시기도 하니까 대구 경북 보통 저희들 정치인들 나오시면 이런 기회를 드립니다. 인사도 좋고 뭐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. 지역민들에게. 네, 지금 이제 새 정부 출범한 지 한 2달이 조금 넘었습니다. 조금 넘었는데 비록 이번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민주당이 대구 경북 지역에 많은 지지를 받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. 그렇지만 뭐 대구 경북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민주당이 진정성 있으면서도 유능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것입니다. 예정 어린 그래도 그런 관점으로 민주당의 정치 행보를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지역에서 지금 대구 경북이 이제 국민의힘 일색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유일하게 지역 정치에서 경쟁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대한정당이라는 차원에서 예정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. 대구 경북이 고향이셔서 말씀을 더 조심스럽게 하시네요. 네, 와닿기도 하고요. 자, 저희가 이런 장 자주 모셔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. 그것이 네. 중요하다는 맥락이신 것 같아요. 네. 자,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